풀이의 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에 대한 풀이의 급수를 처음에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는 주기를 좀 더 일반화시켰었죠. 마이너스 p에서 플러스 p 사이에서 정의된 주기가 2p로 주어지는 주기함수에 대한 풀이의 급수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같이 주기가 있는 주기함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많은 함수들은 주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기가 없는 경우에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다뤘던 이론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이 절의 제목인 풀이의 적분 이론입니다. 따라서 풀이의 적분 이론은 비주기 함수에다 풀이의 급수의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즉 급수 표현으로 나오진 않고 적분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갖고 있을 때는 쉽게 말해서 풀이의 급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주기가 없는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는 풀이의 적분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풀이의 적분을 유도를 할 생각인데요. 시험 문제 유도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의만 잘 기억해도 충분한데요. 따라서 지금 유도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급수 이론이 적분 이론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 이론을 확대 적용하면 어떤 모양으로 적분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함수 fx는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x축상에서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만 풀이의 적분 이론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자,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어지는 함수 f를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만 돼서부터 플러스만 돼까지 적분했더니 이 적분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어진 함수는 x축상에서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fx의 크기를 절대값을 씌워서 전 범위 내에서 적분했는데 이 값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 값이 존재할 때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상적분의 기호표기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만 대부터 플러스만 대는 마이너스만 대부터 0, 0부터 무한 대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만 대부터 0은 이상적분의 정의대로 이렇게 극한 취하고 0부터 무한 대는 역시 이상적분의 정의대로 이와 같이 계산했을 때 각각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할 때 좌변의 적분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이상적분의 값이 존재할 때 주어진 함수 fx는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전제 조건을 다룬 이유는 주기가 없는 일반적인 함수 이 fx가 바로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 이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이너스 p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p와 p 사이에서 정의된 주기함수를 주기가 2p인 주기함수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가 2p인 주기함수를 우리가 편의상 f, 여태까지는 f 이렇게 x 이렇게 표시해 왔었는데요. 이걸 주기 이제 p하고 관련이 있어요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fp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f라 표시했던 것 뿐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주기가 없는 일반적인 함수에다가 fx라는 기호를 쓸 것이고, 주기가 있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약간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px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2분의 a0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an의 코사인 p분의 n 파이 x 플러스 bn의 사인 p분의 n 파이 x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계수 a0는 전부 다 p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 fx dx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적분 이론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적분에서 적분 변수의 선택은 자유롭죠. 다시 말해서 정적분은 구간과 함수의 모양에만 영향을 주지 적분 변수는 매개 역할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x에 관한 적분하든 y에 관한 적분하든 답은 모양이 똑같고 구간이 같으면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x랑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변수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놓겠습니다. fv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책에서 뭐 알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fv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독립변수는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어차피 이걸 x로 놓고 적분해도 답이 똑같고 알파로 놓고 적분해도 답이 똑같고 v로 적분해도 똑같은데요. 이 변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변수를 써서 표시했습니다. a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a에는 p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p까지 fx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분 변수를 다 통일시켜서 v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fv 그리고 코사인 여기는 p분의 n 파이 그리고 x 대신에 v 그리고 dv입니다. 마찬가지로 b에는 p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p까지 fv 사인 p분의 n 파이 v dv인데요. x 대신에 그냥 요 변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v를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계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a0, an, bn을 요 식에다 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도 대입하고 각각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가 2p로 주어지는 이 주기함수 fp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2p분의 1이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는 요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fp라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주기가 없는 함수를 f라 쓸 것이고 주기가 있는 함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었으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고 이 함수에다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하고 이 함수에다가 사인을 곱해서 적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p로 써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p의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자 이제 이 an을 이 값을 대입하려고 해요. 자, an은 p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 fpv 코사인 p분의 n 파이 v 그리고 dv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코사인 p분의 n 파이 x가 있습니다. 코사인 p분의 n 파이 x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플러스 이번엔 bn을 역시 대입합니다. p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pv 사인 p분의 n 파이 v dv 그리고 옆에는 사인 p분의 n 파이 x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한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기호 표기를 조금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적분 형태로 바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적분 변수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p분의 n파이, 이 p분의 n파이가 똑같이 나온 이 식을 다른 문자로 바꿔 쓰겠습니다. wn은 p분의 n파이라 놓겠습니다.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것이라 하면 그리고 이제 델타 w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w는 얘는 wn 플러스 1에서 wn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계산할까요? p분의 n파이가 wn이었으니까 wn 플러스 1은 p분의 n 플러스 1파이예요. p분의 n 플러스 1파이에서 p분의 n파이를 빼면 n파이 지우니까 p분의 파이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여기가 p분의 파이가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p분의 1은 여기 좀 일관성있게 다 p분의 1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p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w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쓰면 p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w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런 기호 표기를 전부 다 바꿔서 놓겠습니다. p분의 n파이 대신에 wn을 집어넣고
P분의 1 대신에 파이분의 델타 W를 각각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FPX는 자, 2분의 1, 파이분의 1은 파이분의 아니라 P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W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 P분의 1이 파이분의 델타 W니까 이렇게 씁시다. 델타 W 이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여기 마이너스 P부터 P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FPV 그리고 DV가 됐어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P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W예요. 여기에서도 이거 곱셈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이거랑 이런 곱셈이고 P분의 1은 공통인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P분의 1을 한 번 이제 여기서도 바깥으로 빼내고 여기서도 묶어낼 거예요. 공통인수 묶어내면은 P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W예요. 파이분의 델타 W인데 파이분의 1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W가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W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적분교를 바꿔서 표시해야 되는데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PV가 있고, 자, 여기를 바꿉니다. 요거는 WN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랬었으니까 코사인 WN V DV예요. 코사인 WN 그리고 V DV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WN 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P분의 1 자체가 파이분의 W인데 파이분의 1을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W도 델타 W도 그 따로따로 쓰지 말고 이 델타 W도 한꺼번에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자, 그럼 델타 W도 그냥 일단 한 번은 다 따로따로 씁시다. 파이분의 1만 나갔다라 보고요. 여기도 델타 W 여기도 델타 W 이어 썼으니까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바꿔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쓸까요? 플러스 이제 델타 W가 있어요. 파이분의 1만 내보낸 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PV 그리고 사인 WNV DV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인 WNX 가로 닫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앞절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마이너스 P에서 P에서 정의된 주기가 2P인 주기함수에 대해서 프리의 급수를 공부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식으로부터 지금 계속 유도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기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 같은 형태의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P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럼 FPX 자, 원래 이 P가 마이너스 P하고 플러스 P 사이에서만 정의된 함수인데 P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주기성이 없는 그런 함수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함수를 편의사 fx라 놓겠습니다. 그냥 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한 함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fpx 여기 있는 이 fpx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P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P를 무한대로 보내고 P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P라는 함수는 fx로 바꿔 쓰겠습니다. 자, 이제 P를 무한대로 보내고 자, 이제 여기에 극한을 취했을 때 FP는 F로 바꿨을 거니까 여기 전부 다 F로 바꿔서 표시할 것이고 이 P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이 식에다가 여기서 이 아래 부분에다가 극한을 취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P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좌변은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잘 볼까요? P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P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역수의 상수 곱한 거니까 0으로 가죠. 바로 델타 W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이 식이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써봅시다. 2파이분의 그리고 델타 W 그리고 P만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 FP는 F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니까 절대값을 씌운 얘가 지금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수렴하니까 그러면 수렴하는데 여기 뭐예요?
델타 W가 0으로 간다고 해서 확인했잖아요. P가 무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건 수렴하니까 기껏해 일정한 상수 곱하기 0이니까 이건 0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상 0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이분의 1 여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하기에서 배웠던 적분편에서 배웠던 얘네들 리미트 시그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K가 1부터 N까지 N이 무한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 기호는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는 결국 뭐로 바뀌어요? 인터널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시점은 첫 번째 구했고 종점은 n번째 구했는데 극한치였으니까 결국 0부터 시점은 0이고 종점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요 시그마가 인터널 0부터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 파이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이같이 됐습니다. 얘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취하면 아까 봤었죠. 극한을 취하니까 P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의 역수거리가 델타 W는 0으로 가죠. 이 델타 W가 0으로 가니까 얘를 이제 이 적분에 대해서 이 시그마 있는 이 적분에 대해서 적분 변수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델타 W의 극한은 결국은 DW를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위에 있는 항과 아래에 있는 항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델타 W를 묶어내서 한꺼번에 바깥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만 다시 써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이건 P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FV 그리고 코사인. 자, 이제 여기를 우리가 극한 취했을 때 극한을 취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냥 얘 극한값은 P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그냥 W로 하겠습니다. WL의 극한은 그냥 W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코사인 WV라 쓰겠습니다. 코사인 WV 그리고 DV와 같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역시 WN의 극한은 W라 쓰면 코사인 WX입니다. 코사인 WX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 가로를 이렇게 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가로를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적분 변수를 이 DW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 델타 W 뒤로 가서 DW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뒤로 가고 극한 취한 것을 델타 대신 D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도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FP의 극한은 F예요. FV 그 다음에 사인 역시 WN의 극한을 W를 쓴다면 사인 WV 그리고 DV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사인 WX가 되어 있습니다. 사인 WX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요 적분이 이 대괄호 여기가 피적분함수예요. 결국은 옆으로 길게 쓰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식들이 전부 다 피적분함수고 이렇게 적분을 W에 대해서 하고 바깥에 파이분의 1 곱한 거예요. 여기서 파이분을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도 좋고 안에다 넣어도 좋은데요.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파이분의 1 남겨놓고 얘만 얘를 잘 보세요. 이 안에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W하고 V에 대해서 적분했는데 W하고 V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V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나오는 결과는 W만의 함수예요. 얘도 보세요. V하고 W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V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당연히 W만의 함수가 됐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얘만 AW, 얘만 BW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 파이분의 1을 아예 집어넣은 것까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AW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이분의 1을 포함한 것으로 놓는 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풀이의 변환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여기만 AW, BW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파이분의 1을 안에다 다 분배해서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됐네요. 안에 다 분배를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만약에 AW를 파이분의 1 넣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화를 공부할 때 이런 모양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8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하도록 하죠. 거의 한 8, 90%의 대학 교재는 이 8분의 1을 넣고서 AW를 넣고 표시하는데요. 일부 대학 교재는 AW 없이 여기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만 각각 AW, BW라 써서 표시하는 저자도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8분의 1을 분배한 것을 우리는 AW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FV 그리고 코사인 WV DV예요. V에 대해서 적분 끝났으니까 당연히 알파만의 함수예요. 그리고 BW도 알파 아니라 W만의 함수예요. BW도 역시 8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V sin WV DV예요. 보다시피 V에 대해서 적분이 끝났으니까 W만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AW하고 BW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다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fx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fx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식은 0이 나왔어요. 이게 p가 크면 클수록 이게 줄어들어서 0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와 이거를 계산한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8분의 안에다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남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이 부분이 AW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WX예요. 코사인 WX 플러스 여기는 8분의 1 들어와서 BW로 바뀌었습니다. BW 그리고 여기 사인 WX가 있어요. 사인 WX 이것이 P적분 함수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DW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비주기함수 fx, 물론 이 함수는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이란 말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거나 대학 교재 안에 있는 이런 프리의 적분과 관련된 모든 예문들은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는 가정을 다 만족하는 함수들이에요.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한 어떤 함수, 비주기함수에 대해서는 프리의 급수로는 전개할 수가 없지만 보다시피 오른쪽처럼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프리의 적분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수 fx의 프리의 적분이라고요. 이때 AW, BW의 개수가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적분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마이너스 P에서 P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 P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P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P를 무한대로 보냈거든요. 리미트 P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얘가 쭉 무한대로 가니까 전 실수 범위로 늘어났죠. 그래서 전 범위 내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이제 이 함수는 주기가 없는 그런 비주기 함수예요. 이 함수에 대한 프리의 적분식을 구하는 것은 0부터 무한대 AW 코사인 WX 더하기 BW 사인 WX DW로 되어 있고 AW는 각각 이렇고 B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적분의 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인데 여기는 0부터 무한대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AW, BW를 구할 때는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하는데 그러나 프리의 적분은 0부터 무한대로 되어 있어요. 얘 때문에 0부터 무한대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의 적분은 전범위고 얘는 0부터 무한대 확실하게 구별이 잘 될 겁니다.